자, 오늘 296회 맞나? 297회 하는가? 7회인데 297로 바꿔야겠구만. 김지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랜덤 음식 룰렛 먹방하는 날인데 언제 할까요? 올 때마다 물어봐서 미안하면서도 안 물어보면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매번. 안 물어보면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물어보자니 괜히 여러분께 선택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도 생각이 없는 건가? 음식 오면 들어가야지. 근데 오늘 혹시 버퍼 있지 않나요? 제가 사실 오늘 어떤 설정을 바꿨거든요. 무슨 설정을 바꿨냐면 여러분의 딜레이를 제가 줄였어요. 여러분 딜레이를, 그러니까 여러분 방송의 딜레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랑 조금 더 즉각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건데,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뭐 줄일 필요가 없었나 싶기도 하고,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드네요. 말을 해야 줄여졌다, 반응이 빨라졌어요, 뭐 이러지. 아직은 괜찮아요. 버퍼 없어요. 빨라진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딜레이 자체가 줄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채팅을 입력하면 방송에 딱 나오는 모습이 되게 속도가, 아마 내가 정확히 어느 정도 빨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체감할 정도로 빨라졌을 건데, 빨라졌나?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모르면 굳이 이 설정을 유지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딜레이를 줄이면 버퍼가 또 일어날 수도 있거든. 근데 내가 최근에 사람들이 내 말에 너무 늦게 반응을 해서 내가 조금 뻘쭘하다 싶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건데, 근데 뭐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빨라진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지? 분명히 빨라졌을 텐데.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테스트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준비 시작이라고 하면은 시작이라고 작하는 순간 1번을 입력하세요. 1번이든 뭐든 그냥 1번 하세요. 1번. 아시겠죠? 작하면 돼. 시작하면 누르는 거예요. 입력하는 거예요. 타이핑을. 자, 준비 시작. 1, 2, 3, 4, 5, 6, 7, 7초 정도 7초 정도 걸렸네. 더 빠를 수 있을 텐데. 통계상으로 보면은 라이브 레이턴시가 2.3초거든요. 근데 왜 7초 걸렸지?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8초. 뭐지? 여러분 왜 이렇게 느려요? 그냥 느린 건가? 손이 느린 건가 그냥? 손이 느린 건가? 모르겠네. 손이 느린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알았어. 뭐 별 중요하지도 않은 거를 가지고, 맞지? 별 중요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괜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룰렛을 언제 할까요? 주의여서고 언제 하지? 어제 고민 상담했던 거 해결 봤어요. 다행이구만. 고민이 커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해결됐다는 건 이래저래 다행인 일이지. 이래저래 정말 다행인 일이야. 30분쯤 하자고? 조금만 더 놀다가 해? 근데 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나랑 안 놀아주는데. 나는 개똥벌레.
친구가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걸. 아무리 울어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걸.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를 해주렴. 쓰라린 가슴 안고. 네, 요즘 애들은 개똥벌레 노래 모르겠죠? 똑같이 배우려나?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교육 과정에 개똥벌레가 있었던 것 같진 않은데, 교육 과정에 개똥벌레 있었나? 이 노래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는 제가 웅변학원 출신이라서 유치원 안 나오고 웅변학원 나왔는데, 파란 하늘 노래는 웅변학원에서 배웠거든요.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아기 염소 여럿이 풀을 뜯고 놀아요. 해처럼 밝은 얼굴로 빗방울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날에는 잔뜩 찡그린 얼굴로 엄마 찾아 음메 아빠 찾아 음메 울상을 짓다가 해가 번쩍 높이 뜨고 나면 너무나 기다렸나봐. 폴짝폴짝 콩콩콩 폴짝폴짝 콩콩콩. 야, 근데 이 노래를 웅변학원 때 외운 노래인데 아직까지 기억하는 거는 진짜 이 사람의 기억력을 한 개까지 쓴 사람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물론 명석한 두뇌를 가져서 그런 거긴 하지만 야, 참 대단하네. 이 뇌의 용량은 아직까지 지금 현존하는 데이터 저장 매체의 용량 크기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광활하지 않을까? 영화 루시 같은 거 보면은 뇌 활용을 100% 하면은 막 진짜 막 초능력자 되잖아. 막 슉 이러면서 막 뇌는 참 신기해. 왜 아직까지 뇌를 근데 그러면 뇌 자체를 뜯어내가지고 뇌만 CPU처럼 돌리면 안 되나? 근데 그러면 사람을 돌리는 게 돼서 그러면 근데 그럼 고민을 해봐야 돼. 사람이 뇌인가? 뇌가 사람인가? 그거 참 철학적인 문제에 또 부딪히네요. 내가 한 음식 중에 친구랑 같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우리 집 말고 친구 집에 가져가서 먹고 오는 걸로 합의봤어요. 근데 친구를 왜 이렇게 좋아하죠? 나는 개인적으로 저는 무조건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친구 때문에 싸우는 걸 많이 봐가지고 기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가족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이 친구라는 게 저는 무조건적으로 그 개념이 박혀 있거든요. 가족이 최고 우선. 가족이라 함은 사랑하는 사람 포함. 사랑하는 사람도 가족이 될 사람이잖아.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우선이고, 만약에 친구가 그걸 이해 못한다면 나는 그게 친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친구 관계는 난 그렇다고 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제일 의미 없고 바보 같은 짓이 뭐냐면 친구끼리 막 의리 중요시 여기면서 가정에 소홀해지는 경우, 혹은 친구끼리 의리를 내세우면서 가정에 소홀해지는 걸 강요하는 경우, 그거 내가 진짜 제일 이해 안 가는 케이스 중에 하나거든요. 진정한 친구라면은 그거를 다 이해해 주는 게 친구지. 친구 중에 보면은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은 뭐 어떤 애가 여자친구가 생겼어. 그러면 뭐 여자친구랑 데이트한다고 바쁘대. 그럼 여자친구랑 데이트한다고 우리 버리고, 야 너 임마 우리가 먼저 아냐? 우리가 너를 본 게 얼마나 됐는데 야 그날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왜 해? 우리 만나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애 있으면 나는 걔 안 만나 그냥. 미친놈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간혹가다 저런 친구가 있어요. 제가 말했던 약간 야 우리랑 만난 세월이 더
긴데 왜 너는 여자친구를 더 챙기냐 서운하다 이렇게 진짜 말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난 그건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랑 굳이 계속 어울리면 나는 다툼이 생길 게 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럼 그 사람이랑 친구를 그냥 조용히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친구가 없어요. 제가 다이어트 때문에 저녁을 같이 먹어주지 않거든요. 혼자 밥 먹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럼 밥 먹을 때 물 마시고 있으면 되는데. 밥 먹을 때 뭐야? 아니 그러면은 다이어트 때문에 저녁도 안 먹는데 저녁을 차려주는 거야? 하긴 뭐 가정주부니까 전업주부니까 뭐 차려주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요즘 분위기는 또 그게 아니죠? 대단하구만. 사실 여러분 진짜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업주부인 사람이라면 전업주부인 사람이 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전업주부라는 말에 해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전업주부, 전업으로 주부를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다르게 비교를 하면 전업회사원이면 회사 일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 그것처럼 전업주부니까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하니까 밥을 차리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음률 맞는데 음률 언제 할까 물어보니까 뭐 언제 하든지 뭐 하든지 그게 뭔 상관이에요 이러면서 막 라떼 핍박과 협박과 그런 거 있어가지고 제가 잠시 토크쇼 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말은 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업주부라는 가정하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업주부라는 가정하에 집안일 중에 밥 차리는 게 들어가잖아요. 식사 준비 업무에 대해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연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죠. 서로 시간 나는 아니 전업주부는 가정일을 하는 시간밖에 없는 사람이야. 전업주부라는 말은 다른 일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가정일만 하는 사람 전업 가정일만을 하는 사람을 전업주부라고 합니다. 전업주부 하기 싫다. 주변에 전업이 없기도 한데 아니어도 하잖아요. 그렇지 아니어도 하면 그것은 사랑의 영역이고 서로의 역할 분담의 배려의 영역이지. 내 말은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전업일 때 전업주부일 때 당연히 전업주부에는 육아일도 포함이지. 왜냐면 전업주부니까 전업주부의 업무에는 교육도 포함이 되어 있지. 남편을 전업주부 시킬래요. 뭐 그것도 나쁘지 않지. 그러니까 아니 난 여러분 왜 내가 물어본 거 대답을 안 해주고 자기들 이상하게 내가 막 얘기할 거 필요해요 얘기해요 이럴 때는 말을 아예 안 하거든. 근데 내가 아예 어떤 걸 딱 만들어 놓고 상황을 던져주면 자기 할 말만 한다? 아니 이 사람도 웃긴 게 현서님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네요 빰빰빰빰빰 고맙습니다. 현재 리액션 체험 기간으로 만원에 한해서 만원 이하 금액에 한해서 채팅창으로 얼마 리액션 해주세요 적어주시면 해드립니다. 얼마든지 부담 가지 말고 신청하세요. 편해지기 위해서 현재 이런 이벤트 체험 기간 하고 있는 거니까 부담 가지 말고 신청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 계속하면은 이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게 내가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이렇게 할 때는 말을 아예 안 해. 근데 내가 어떤 딱 궁금한 게 생겨서 어떤 상황을 다 주어지고 물어보면 상황 다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어려워. 자 제가 물어본 가정은 확실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전업주부라는 가정하에 전업주부는 집안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집안일 중에서는 밥 차리는 거 식사 준비에 대해서 전업주부는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 아니면은 당연한 건 아닌데요 일까?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전업주부의 일이 밥 짓는 거 딱 하나라면 그게 당연할 수 있지만 밥 짓는 거 딱 하나일 수가 없잖아요 전업이. 아니 여러분 전업주부는 집안일 전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회사원이야. 그럼 회사원의 업무가 여러 가지잖아. 뭐 이번 분기 보고서 쓰는 것만 그 사람 업무가 아니잖아. 그럼 회사원의 업무가 당연하잖아. 그 당연한 거에 모든 회사원의 업무가 다 들어가잖아. 그거랑 똑같이 나는 전업주부는 밥하든 거든 뭐든 간에 집안일 전체가 전업주부의 임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냐 입니다. 어떠합니까? 전업주부라는 전제하에 밥 차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다. 근데 그러면은 전업주부라는 전제하에 밥 차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면 그럼 회사원이 회사 일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 게 돼버리잖아.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전업에 육아는 당연히 다 포함. 그냥 전업주부는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죠. 전업주부는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업무지. 직장 다니는 사람이 이런 걸 하는 거는 전업주부가 아닌 거고 그것은 이해와 사랑의 영역인 거고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업주부가 아니면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거를 해주는 거잖아.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영역인 거지.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업이면은 인싸수비님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현재 리액션 체험 기간으로 만원 이하 금액은 공짜로 리액션 가능합니다. 채팅창으로 리액션 뭐뭐뭐 해주세요 라고 적어주시면 해드립니다. 부담 가지지 말고 친해지는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답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업은 만약에 밥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생각이 나왔었잖아. 그러면은 내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 회사원은 회사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회사원은 회사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여러분 의견 중에 전업주부는 밥 차리는 게 당연하지 않다고 했으면 그럼 회사원도 회사 일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논리적인 귀결이 나잖아. 그럼 이게 이상하지 않냐는 거야. 이게 이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안 이상해요? 논리에 모순이 생기잖아. 회사원은 회사 일이 업무고 전업주부는 가정 일이 업무잖아. 전업은 돈 안 주잖아요? 아니지. 돈이 있는 거지. 왜냐면 전업주부잖아. 남편이 돈을 벌어오는 거잖아. 그러면 돈을 주는 거지. 남편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데. 그리고 전업주부는 남편도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남편이 전업주부인 상황이면 아내가 돈을 벌어 오잖아. 그건 돈이 있는 거지. 왜 돈을 안 준다고 생각하지? 한 가정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없으면은 가정이 유지될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업은 돈을 안 준다라는 그 문제를 제기하려면은 정말로 진짜 돈을 안 주면 되겠지. 집에서 집안일하는 전업주부가 있고 일하는 사람은 자기 돈 벌어서 그냥 자기가 자기 거래다. 집에 하나도 돈을 안 내. 그러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돈 같이 쓰는 거잖아. 남편이 고용주가 아니라 업무가 서로 나눠서 한 거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남편이 됐건 여자가 됐건 한쪽 일방이 수익을 창출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 그 둘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데 부부는 하나예요.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건 그 둘 사람의 수익인 거지 한쪽에서만 수익이 창출된 게 아니야. 한쪽에서만 창출된 게 아니야. 그렇죠. 경제 공동체지. 그러니까 아내가 전업주부면 남편이 만약에 회사원이고 아내가 전업주부면 그 둘은 완전한 경제 공동체죠. 완전한. 그러니까 둘이 맞벌이면은 둘이 완전한 경제 공동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쪽만 벌이를 하는 입장이라면 완전한 경제 공동체죠. 그거는 더할 나위 없지. 전업주부로서의 활동에 대한 돈이 왜 없어? 아니 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전업주부로서의 활동이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니까? 왜냐면 남편이 돈을 벌어 오면 그거는 같이 번 거라니까? 아내랑 같이 번 거야. 아내랑 그건 같이 번 거예요. 왜냐면 남편이 돈을 안 벌어 오면 혹은 남자가 전업주부면 아내가 돈을 안 벌어 오면 그 가정은 유지될 수가 없다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각자 번 돈으로 생각합니까? 그건 가정이 유지되지 않는데 그건 남이에요. 그건 부부관계가 아닌 거야.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잖아. 현실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생각 자체를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 자체를 얘기하다가 여러분 중에 상당 부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 전업주부가 가정일 중에서도 이를테면 밥 차리기,
식사 준비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다고 했잖아, 전업주부가. 근데 그럼 내가 드는 의문은 회사원의 업무인 회사 일이 당연하지 않다면 그건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거야. 똑같이 전업주부의 주 업무는 가정일인데 전업주부의 주 업무인 가정일이 당연하지 않다면 회사원의 주 업무인 회사 일은 그게 당연해야 되는데 당연하지 않다고 말하면 너무나 이상하잖아. 회사원한테 만약에 내가 회사원이야, 출근했어. 근데 부장님이 뭐 시켰어. 제가 이거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제가 왜 이 보고서를 당연하게 써야 되죠? 이러면 이상하잖아.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안 이상할 수도 있어요 라는 의견이 여러분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게 궁금하다는 거야.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주부가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다고 해서 그 논리대로라면 회사원이 회사 일을 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은 게 돼버리는데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계약? 무슨 계약 관계? 그러니까 회사원은 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일하는 게 당연하고 가정주부는 계약이 안 돼 있어서 일하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야?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이 논리의 모순점에 대해서 딱히 얘기를 할 사람이 없는 거죠. 없어도 돼. 없을 수도 있지. 나도 뭐 그거에 대해서 이게 왜 모순적일까? 그냥 궁금한 거지. 뭐 이건 모순이야. 왜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 가정에서는 가정을 생각을 해줘야 내 가정에서는 전업주부는 일은 안 해.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하면 가정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업주부는 회사에 나가는 사람을 전업주부로 하진 않아. 전업주부가 당연하게 밥한다는 게 사회적으로 당연히 여자가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았고 미디어 노출을 배경 부당한 이미지였던 부분이 많아서 전업주부가 밥하는 게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데, 아니지. 미디어 노출이고 뭐고 전업주부는 여러분 그러니까 전업주부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가정일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당연히고 뭐시고 할 게 없다니까요. 내 말을 회사원은 회사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회사원이지. 그렇잖아요. 그럼 회사원을 회사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만약 맥도날드 알바생이야. 그럼 맥도날드 일을 하는 게 맞지.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근데 맥도날드 알바생이 뭐 쿠팡 일을 하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 내가 특이한 생각을 하는 거야? 전업주부는 전반적인 집안일을 관장한다고 하지만 당연하다고 하면 좀 억울한 느낌? 왜냐면 집안일의 업무량은 끝이 없으니까. 대신 남편이나 가족이 집안일을 거두어주면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 감정이 드는 거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사실 모든 일은 업무량은 끝은 없어요. 어느 일이든 업무량의 끝은 없어. 업무량의 끝이라고 하면 죽음이야. 사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안 느껴요? 모든 일은 우리가 관측되는 시점의 차이, 그러니까 관측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한 달의 기간으로 놓거나 하루의 기간으로 놓거나 하면은 그것의 차이가 있을 뿐, 평생으로 놓고 보면 끝이라는 건 없어요. 끝은 죽음뿐이에요. 그래서 회사 일도 끝이 없고 가정 일도 끝이 없어. 전업주부랑 회사원의 개념을 왜, 전업주부도 엄연히 직업란에 써놓는 건데,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하면 어디 가서 직업란에 쓰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 가정에 맡은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은 우리는 사회적으로 주부라고 하잖아. 전업주부라고 하잖아. 전업주부라고 그냥 쓰면 그게 직업인 거지. 물론 뭐 전업주부가 뭔 직업이에요 라고 한다면 내가 할 말은 없지만 그건 오히려 사실 그러면 전업주부라는 것을 좀 깎아내리는 행동이지. 회사원은 퇴근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전업주부는 출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라고 말하면 말도 안 돼 버리잖아. 왜냐면 사실 있는 것 자체가 출근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럼 맞네요. 그럼 주부만 안 좋은 거네요. 아니지. 대신에 전업주부는 회사 일에 비해서 분명히 편한 게 있어. 분명히 편한 게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편한 거, 안 좋은 거, 편한 거, 안 좋은 거, 회사원이든 전업주부든 난 똑같다는 거야. 그 둘이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할 게 없이 둘이 똑같은 선상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누군가를 더 쳐줄 이유가 1도 없어. 왜냐면 그 둘은 똑같은 생명체고 똑같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 자리에서 맡은 바를 다하는 고귀한 생명이야. 그래서 누군가를 낮게 보일 생각도 없고 누군가를 높게 보일 생각도 전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내가 아까부터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부의 업무에 대해서 안 좋은 걸 생각하면 당연히 많지. 주부의 일이 회사원에 비해서 안 좋은 걸 생각하면 당연히 많지. 근데 좋은 걸 생각해도 많아. 그러니까 그거를 애초에 주부는 이런데 회사원은 이런데 이거를 생각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둘은 똑같은 선상에서 놓고 봐야 돼. 그 둘을 다르다고 여기는 순간 굉장히 차별이 발생해요. 그것도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이. 왜냐면 그 둘은 다르게 볼 이유가 1도 없거든. 왜냐면 주부 하던 사람이 회사 나가면 회사원이 되는 거고 회사 때려치고 집안일 전업하면 전업주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 둘이 애초부터 다른 사람이었던 게 아니잖아. 똑같은 거야. 근데 한쪽에서 주부는 이래서 불편하고 이래서 저렇고 저런데 회사원은 이렇잖아요 라고 한다면 회사원도 회사는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한데 주부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이러면 똑같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부나 회사원이나 둘은 똑같이 봐야 돼. 주부는 이러이러 불편해요. 당연하지. 다른 거잖아. 회사원도 이러이러해서 불편하지. 당연하지. 다른 거니까. 불편한 만큼 한쪽에서 좋은 것도 있어. 그래서 그 둘은 똑같다고 봐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를 내가 물어본 게 아니잖아. 전업주부를 하기 싫고 하고 싶고는 개인의 선택이죠. 그거는 내가 뭐 전업주부 왜 안 해요 이러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 밖에서 돈 벌어오는 사람이 고마운 만큼 집에서 밥 차리고 기다리는 부인에도 고마워해야 돼요. 저거 100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은 고마워한다는 영역에서 그냥 벗어나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서로 남편이 만약에 바깥일을 하는 사람이면 남편의 바깥일은 당연한 거야. 그와 똑같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의 집안일도 당연한 거야.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정주부가 집안일 하는 게 어떻게 당연해요. 얼마나 힘들고 이러는데 뭐 당연하다고 말하면 서운하지. 서운한 거 내가 다 알지. 당연하지. 그러면 남편도 밖에서 일하는 거 당연하다고 말하면 서운하지. 내 말은 서운하냐 안 서운하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 제껴놓고 초월적인 관념에서 생각을 해보면 남편은 만약에 바깥일 하는 사람이면 바깥일이 당연한 업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가정이 유지가 되고 아내도 집안일 하는 사람이면 집안일을 해야 당연히 가정이 유지가 되는 그런 관점에서의 당연함을 내가 말하는 거야. 뭐 그냥 야 그거 네가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당연해? 이게 아니라 딱 회사원이면 회사 일 하는 게 그냥 당연하고 전업주부면 전업주부 일을 하는 게 당연하고 감옥에 있는 간수면은 간수일 보는 게 당연하고 학생이면은 학생의 업무를 다 하는 게 당연하고 교사면은 교사의 업무를 다 하는 게 당연하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현실에서 느끼는 이런 거 물어본 게 아니라 왜 자꾸 현실 얘기를 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뭐도 하고 뭐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그런 거지. 좋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당연히 상대방에 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는 사람을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그런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 사람이지. 내가 물어보고 싶은 그게 아니라 애초에 내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주부는 전업주부는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주 업무인 집안일이 당연한 거고 바깥일을 하는 사람을 이를테면 회사원이면 회사원은 회사 일을 하는 게 주 업무니까 회사원이 회사 일을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여러분 물어보기 시작했냐면 내가 왜 물어보기 시작했냐면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우리가 회사원한테 회사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회사원이 회사 일을 왜 하지? 회사원이 회사 일을 왜 해? 내가 왜? 난 회사원이긴 한데 회사 일을 하는 건 당연하지 않아 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한 논리로 그런 의문점이 생겨서 물어본 거예요. 괜한 걸 물어봤고 괜한 걸 물어봤어.
괜한 걸 물어봤어. 아니야, 현실은 슬프지 않아. 사랑으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해.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상대방과의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면 네가 더 했네 내가 더 했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해줘야지 그렇게 하지. 그게 사랑이지. 내가 이걸 더 해줄 수 없을까? 내가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사랑이지. 사랑에서는 그런 득실 관계를 따지지 않아. 물론 저건 그런 거 따지면서 사랑하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나는 그 생각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해주고 싶은 사람이지.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뭘 했는데 너는 왜 없냐? 그런 식으로는 나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런 식으로는 사실 머리 자체가 그렇게 굴러가질 않아. 왜냐면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런 식의 계산적인 감정들을 무마시키거든요. 마비가 돼. 마취시키는 느낌? 누군가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사랑은 미친 짓이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였나요? 그게 맞으면서도 틀린 말인 게 그 사랑이라는 게 결혼이라는 게 정말 그 마비시켜요. 어떤 계산적인 점을 지워버려. 왜냐면 원래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거래해야 합니까? 아니잖아. 그게 사랑이에요. 저 봐. 혜정이도 오늘도 저녁상을 차렸네요. 사랑하니까 차리지. 안 사랑하면 차리겠어? 사랑하니까 차리는 거야. 다운님 오래 살아서 그냥 정도 사랑이야. 여러분 정도 사랑이에요. 정말 정이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지. 정도 사랑이야.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인데 제 생각은 그렇다 이거예요. 사랑하지만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고 가셨으면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 판타지 소설에 등장하는 계약 결혼. 그럴 때 그건 성립이 돼. 계약 결혼이야. 강제로 결혼했어. 그런 게 적용이 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맨날 보고 싶고 그런 거지. 그냥 집에 와서 풀떼기 하나라도 차려주더라도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사랑이지. 저 인가 언제 나가나 이거는 물론 60대 50대 이런 부부가 되면은 그런 생활을 또 장난스럽게라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속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맨날 아우 저 인간 저거 언제 죽나 아우 저 인간 저거 내가 욕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언제 가냐 언제 데려가냐 진짜 하늘은 일도 안 하네 장난으로 왜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부 절대 없어요.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나중에 그 상 나면 나중에 진짜 돌아가시면 진짜 대성통곡합니다. 못해줬다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야. 음식 룰렛 하러 갈까요? 오늘은 어떤 음식을 자, 음식이 오는 동안 뭘 하면 좋을까? 맞다. 저 그리고 번호 이동 신청해 놨어요. 근데 웃긴 게 저는 SK에서 SK로 이동합니다. 또 100원짜리 요금제가 있어가지고 또 100원짜리 요금제가 있어서 SK 알뜰에서 SK 알뜰로 이동합니다. 근데 이동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네. 지금 엄청 핫하잖아요. 행정부에서는 신규 가입 이제 받지 말고 지금 당분간 신규 가입보다 유심 교체해 주는 거에 전념해라고 권고 사항을 알렸던데 사실 권고가 아니라 거의 강제거든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것도 말이 많지만 그 청문회에서 보니까 SK가 귀책 사유가 있으면 위약금이 면제되거든요. 계약의 해지에 있어서 귀책 사유가 SK 쪽에 있으면 위약금이 면제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청문회에서 얘기했는데
그걸 면제된다고 단언을 해주지 않더라고. 거기 대표이사랑 또 각 정부 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것은 뭐 그렇긴 하지만 뭐 검토를 해봐야 되고 뭐 이런, 사실 검토 할 거 없거든요. 거기 다 나와 있어. 약관에 다 나와 있는데 끝까지 그냥.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역시 이 사회는 정해진 규율만으로 돌아가진 않는구나.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게 참 강하게 작용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그 청문회 자리에서 만약에 위약금 면제되는 거 맞습니다라고 하면은 진짜 어마무시한 막 그런 탈주가, SK 고객 탈주가 일어날까봐 뭐 말을 안 하는 거겠지. 근데 뭐 안 그런다고 탈주 안 하나 사실. 이제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뭐 SK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일부 때 괜히 괜한 얘기 해가지고 내가 심기를 거슬러가지고 사람들 다 말도 없게 만들고, 이게 참 그래요. 말이 없어서 말을 하려고 저거 하다 보면 그거 한 이후로 사람들 다 나오고 말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한 이후로? 근데 뭐 사실 그거랑은 별개로 진짜로 11시만 되면 우르르 나가. 11시만 되면 우르르 나가. 너무 나 환승역으로 너무 근데 내가 환승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맞잖아, 내가 환승역으로 쓰이고 있잖아. 근데 나는 의아한 게 나를 환승역으로는 왜 쓰는 거야? 그냥 딴 거 하다가 환승하면 되지. 딴 거 하다가 그냥 내 쪽에서 환승 안 해도 되잖아. 굳이 왜 나한테서 환승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뭐라 한 게 아니라 이래저래 제가 또 여러분한테는 일부 때 그런 얘기 해가지고 괜히 그런 얘기 해가지고 여러분들 막 마음에 서운하게 했잖아. 그래가지고 미안해서 내가 그 얘기 안 했으면은 좀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그렇게 됐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내가 그 얘기 왜 했을까? 유부남도 아니면서, 그죠? 일단은 미션을 완수해야 되니 잠깐만 바지 좀 입겠습니다. 자, 신청 온 거 미션을 성실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한번 수행해보도록. 가나다라 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한테 한번 이거 물어보고 싶은 게, 여러분이 만약에 새로운 사람 입장이야, 그럼 말 걸어주는 게 부담스러운가요? 특히나 나 같은 사람이 하면은 내가 말 걸어주는 거 한번 생각해봐. 왜냐면 나 최근에 진짜 새로운 사람한테 기준치 이상으로 제가 환대를 했거든요. 그게 환대였어요? 환대였어. 진짜 내가 새로 올 때마다 뭐라 많이 했잖아. 거의 한 5초가량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이것저것 멘트를 했는데,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일까요? 말 걸어주는 거 좋지만 템포에 맞춰서 정할 것 같아. 그럼 말을 안 거는 게 좋은 거야? 어떤 게 최선이야? 이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제 생각은 일단 정답이 아닐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 생각은 죽었다 깨어나도 정답이 아닐 것 같아. 새로운 사람에 대한 이 대처 요령이 내 생각은 죽었다 깨어나도 정답이 아닐 것 같아. 듣긴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저는 말해주면 그것으로 그냥, 최소한 내가 말했잖아. 내 생각은 죽었다 깨어나도 정답이 아니라니까. 내 생각은 죽었다 깨어나도 정답이 아니야. 100번 죽어도 내 생각은 정답이 아니야. 나는 새로 온 사람에 대한, 더군다나 여자 시청자에 대한 심리를 1도 모르는 놈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무조건 맞아.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한번 얘기해봐요. 적당히는 너무
그거 제일 어려운 거 아니야. 적당히 어떻게 해. 말 걸어주는 게 좋은 거죠. 근데 그럼 말을 적당히 걸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의견을 이렇게 합치면 그래 우애 계속 듣고 있는데 그래 그럼 우애의 생각은 어때? 어떻게 해줘야 새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 계속 들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까? 아니면은 혹은 거부감이라도 들지 않을까? 거부감이라도 안 드는 쪽은 어디일까? 인사해주는 거 나쁘진 않았어? 근데 점이 좀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마이너스 요소가 있었나? 뭐야? 어느 정도 한 대 줬는데 반응이 없으면 템포를 늦춰봐요. 아 그러니까 막 뭐 이를테면은 뭐 뽕빵뽕빵이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어쩌저쩌저쩌 뭐 지금 리액션 체험 기간이라서 이래 하고요 신청 원하시면 언제든 하세요 한 다음에 말 없으면 그냥 넘어가라는 거야. 이 정도까지는 해도 되니까 거기까지는 하고 말 없다고 해서 왜 말이 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 우애는 뭐에 놀랬을까? 라이브 안 듣잖아였어요. 그 말에 놀래서 라이브를 듣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라이브 안 듣잖아 얘기를 막 할까? 사람 올 때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라이브 안 듣는 사람이 어쩐 일로 왔을까요? 이렇게 할까? 아니야? 어떡해. 안녕하세요 뽕뽕뽕뽕님 저희 채널 라이브 한 번도 안 들으시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되게 능청스럽게 어떻게 오셨을까요? 홍보도 안 하는데 어떻게 오셨을까? SNS 보고 오셨나? 광고 전단지 보고 오셨나? 어떻게 오셨을까요? 되게 그 아줌마처럼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이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 왔어. 그때 이 방송하는 사람이 했으면 하는 베스트 말투 하나씩 뽑아봐요. 베스트 대답 하나, 베스트 언행 하나, 베스트 언행 하나. 그냥 인사만 어서 오라고 한 다음에 오늘 하루 잘 지냈어요. 촐싹도 오지 말고 너 언제 촐싹됐다고 그래? 아니 촐싹된 게 아니라 요거 리액션 체험 기간을 빠르게 전달하려면은 촐싹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 현재 리액션 체험 기간 중이라서 1회 안에서 10,000원 이하 금액 공짜로 가능하거든요. 이거 리액션 신청해 주시면 얼마든지 해드립니다. 부담 가지지 말고 신청하시고요. 이거 그냥 친해지려고 하는 거니까 정말 부담 가지지 말고 신청해 주세요. 이거를 하려면은 촐싹돼 보이는 거밖에 없어. 그럼 이거 리액션 안내는 이거 말하지 말까? 이거 리액션 안내는 말하지 말까요 그러면?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되게 진짜 그냥 바텐더처럼 그냥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기 주문하신 싱글 몰트 리액션 안내 한 줄로 해. 리액션 공짜로 가능해요. 이렇게 리액션 공짜로 가능해요. 신청하세요. 한 줄이 좀 응축돼 있는데 제가 5시간을 내리 회의하다 왔는데 내가 여기서 또 회의를 하는 거지? 왜 나랑은 회의 안 해줘? 나 삐직고얌. 나 삐직고얌. 왜 나랑 안 해줘? 왜 다른 사람이랑은 5시간이나 회의하면서 왜 나랑은 안 해줘? 진짜? 자기 진짜 어이없다? 자기 지금 나한테 화낸 거야? 지금 다른 사람이랑 5시간 동안 얘기하다 왔으면서 나랑은 1시간도 얘기하기 싫다는 거야? 뭐야? 정말 어이없다. 나는 5시간 동안 널 본 게 아니라 1시간 이제 보고 있는 거라고. 처음 인사한 것도 엄청 긴장하고 있을 텐데 저래 말을 다다다 쏘아내면 부담스럽다. 처음 인사한 거 여러분 처음 인사하는 채팅이 그거 긴장을 하고 쳐요? 에? 여러분 처음 치는 채팅을 긴장하고 친다고? 용기 내서 하는 채팅을 진짜로? 왜? 아니 뭐 여러분 얼굴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신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왜 긴장해? 그냥 채팅창은 방구 끼듯이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끼는 방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없을 때 끼는 방구처럼 하면 되는데 채팅창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다운님이 친구랑 얘기하는데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떠들고 있으면 이 사람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막 맥을 끊는 느낌이 들까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중간중간 말하면서 새로 오신 분 말해도 돼요. 매 끊는 거 아닙니다. 라는 안내 멘트를 중간중간에 넣을까?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오해야 그렇구나. 아 맞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 주목하세요. 새로운 사람들 주목하세요. 중간에 말 거셔도 매 끊는 게 아닙니다. 부담 없이 말 거세요. 다른 사람들도 그래 그냥 감정을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채팅창은 조금 더 편하게 그냥 남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중하게. 근데 채팅은 좀 예의 없게 쳐도 돼. 어차피 뭐 내가 무시하는데 뭐. 예의 없게 치면 무시하면 되지. 근데 그거는 무시할 수 없어. 아 다운님 못생겼다. 이건 무시할 수 없어. 아 아니다 반대로 말했네. 와 다운님 못생겼다. 이건 무시할 수 있거든. 근데 와 다운님 잘생겼어요. 이거는 무시할 수 없어. 잘생겼어요는 무시할 수 없어. 말하는데 아니야 내가 말하는데 채팅을 해야 돼. 그럼 내가 말을 안 하면 더 이상하잖아. 그럼 내가 말을 안 해? 그건 이상하잖아. 아이 차은우가 뭐 잘생겼어요. 제가 훨씬 잘생겼지. 나는 그런다고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박서준처럼 말해. 나는 행복할 거고 나는 그러지 마. 그러지 않아도 돼.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 근데 그러면은 오케이 여러분 말 알겠는데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나의 행동은 뭘까? 나의 베스트 행동은 뭘까? 이런저런 사람 다 있지만 여러분이 말한 그런 사람한테 나의 베스트 행동은 뭘까? 내가 봤을 때 여러분이 솔트의 소수 유형은 아니거든? 대중적인 솔트의 유형이라 봤을 때 그럼 여러분이 선호하는 나의 베스트 대처는 뭘까? 기다려라고? 그러면 인사를 했을 때 그럼 가만히 있다가 내 얘기 다 끝나고 가만히 있다가 누구님 새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까? 근데 그러면 인사 안 받아준 줄 알고 막 쭈글탱이 돼가지고 쭈글방탱이 돼서 이렇게 쭈글쭈글 있다가 나가면 어떡해? 아니 인사 늦게 받아주면 쭈글방탱이 돼서 나가던데. 아니 내 채팅 안 읽어주네. 쭈글쭈글 해가지고 나가는 사람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 이곳에 채팅에 익숙해져서 자연스러워질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대뜸 리액션 신청하라고 하면 이게 뭔지 하고 도망가지.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왜 나한테 말 안 해준 거야? 아니 이렇게 확고한 생각이 있으면서 왜 나한테 말을 안 해준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이 멘트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안 알려준 거야? 안 물어보도 말해줘야지. 야 내가 만약에 얼굴에 매연을 묻히고 왔으면은 내가 말 안 해도 야 너 얼굴에 왜 매연이 묻어서 매연 닦아라고 해줘야지. 말해줘도 언제 안 들어. 말을 안 했잖아. 내가 언제 말을 안 들어서 말을 안 하니까 안 듣지. 말을 안 했잖아. 아휴. 아니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한 건데 뭔 잔소리한 게 아니라 내 말을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 그냥 얘기한 건데. 배고파서 예민해? 내가 배고파서 예민한 사람한테 그거 알려줄까? 사람을 가장 짜증나게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을 하다가 많은 것이고 둘째는 얘기 안 해야겠다. 근데 여러분 그런 피드백은 그냥 해줘요. 내가 뭐 안 듣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이해한 게 맞나 한번 점검해 봅시다.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인사 채팅이 만약에 올라오면 그냥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하루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냥 무던하게 넘어가. 그리고 리액션 안내는 그렇게 막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가끔씩 여러분들 근데 참고로 리액션 체험 기간 요거 지금 하고 있어요 라고 굉장히 러프하게 전달해라. 맞습니까? 내가 이해한 것이. 새로 오신 분도 눈 달려서 적어봐요. 그래? 새로운 사람도 이걸 봐? 아니 근데 새로 안 온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말 안 해주니까 몰라서. 그래? 그렇군. 그러하군. 그냥 거론 자체를 하지 마요. 적응 기간 중인 인턴인데 이 회의에 참여자가 맞을지. 제일 참여해야 돼 사실.
제일 새로운 사람의 마음을 알 거잖아. 인사 채팅으로 시작 안 하는 사람은 어떡해요? 아, 여러분 어떡하죠? 응용 상황 질문 들어왔는데요. 인사 채팅으로 시작 안 하면은 만약에 토크에 대해서 얘기한 거면 그냥 자연스럽게 뭐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근데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냥 이렇게 러프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포인트가 난 대충 뭔지 제가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파악한 바로는 러프함이 포인트잖아. 담백한 게 최고다라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안녕하세요. 어머 기집애 왜 왔어? 이거보다 어머 기집애 어떻게 온 거야? 어떻게 알고 왔어? 어머 진짜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전체적으로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맞나요? 사실 모르겠어. 안다고 말했지만 사실 모르겠어. 어떻게 알겠어 내가. 아니야 난 알아. 이거 맞죠? 러프함이 그거잖아. 러프함이 그거잖아. 맞죠? 아닌가? 배달이 시작되었다. 배달이 시작되었어. 10분 안에 올 것 같은데. 먹으면 끝나지 않을까? 먹으면 끝나지 않을까? 아까 안녕하세요 그 톤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이거 말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을까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따뜻한 물 한 잔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러프함이 포인트다. 뭐 그것만 생각할게요. 러프함이 포인트다. 러프. 근데 혹시 내일 뭐 휴일이에요? 내일 대체 공휴일 그런 거야? 오늘 근로자의 날인가 그거면은 뭐 쉬는 날이에요? 오늘? 공휴일이야? 저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럼 쉬는 날이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내일 샌드위치라서 월차 내시는 분들 많대요. 이번에 샌드위치 됐어요? 대체 공휴일 지정 안 되고 공부원 빼고 공부원 분들은 오늘 쉬었어 그러면? 공부원 분들은 내일 쉬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한테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한테 공무원을 이랬어? 그러면 내일은 그러면은 내일은 공무원은 쉬어요? 내일은 쉬어? 내일 안 쉬어? 내일 토요일 아닌데 내일 금요일인데? 그러면 완전히 샌드위치네? 그러니까 대체 공휴일 지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하나도 없다는 거죠? 대체 공휴일이고 뭐 그거가 다음 주 월화 가신다고? 월화는 왜 쉬는 거야? 6일이 대체 공휴일? 6일은 왜 대체 공휴일? 5월 5일 나 5월 5일 날 쉬는 날이네? 그럼 5월 4일 날 어린이날 특집 방송 할까요? 5월 4일 날로 어린이날 특집 방송으로 어린이인 저를 만나는 시간 어떻습니까? 어른이인 저. 치킨 왔다. 자, 여러분 이거 치워주세요. 좀 치워주세요. 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겐키 데스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겐키 데스까? 아시대로. 뭐야 녹화를 켜야 할 때는 녹화를 안 켜고 녹화를 끄고 가야 될 때는 녹화를 켜고 가고
모르겠다 진짜. 진짜. 금쪽이 애들 다 키우고 나니 아가씨 때 몸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큰애 낳았을 때만 해도 40kg대였는데 금방이야. 내가 한 달 만에 몇 킬로 빼는 줄 알아? 내가 한 달 만에? 제가 한 달 만에 10kg 뺐어요. 제가 한 달 만에 10kg 뺐습니다. 금방입니다. 정말 정말 금방이에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한 달 만에 10kg를 뺐다고 했지 다이어트에 걸린 총 기간이 한 달이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확 갑자기 빠지는 시기에 진입하면 그때부터 이제 무서운 정말 무서운 거야. 바로 촥 빠져요. 근데 그 시기 전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막 뭐 안 먹고 운동하고 하잖아. 잘 안 빠져. 왜냐면 몸이 나 아직 살 안 뺄 건데 나 항상성을 유지할 거야. 만약에 본인이 만약에 50kg다. 나 50kg 때 유지할 건데 이러면서 몸이 투정을 부려요. 그 시기를 한두 달 정도 견뎌야 돼. 그러면 한 3달째쯤에 진짜 귀신같이 갑자기 샥 빠집니다. 아시겠죠? 다이어트 방송도 아니고 난 다이어트 할 필요 없는데 배불러. 재미있네요. 맹이님 재밌어요? 다행이네요. 다행이구만. 이분님은 시험이 끝났어요? 시험 끝난 건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초등학생은 아니겠죠? 초등학생일 수도 있고. 안 먹고 안 자고 해서 빼면 안 돼. 죽는다. 혼날래. 꽁 한다 꽁. 빼는 건 어떻게든 빼는데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그치? 유지가 핵심이야. 그리고 유지하면 계속 빠져. 그냥 유지만 하려고 했는데 빠져. 자, 이제 엔딩 해야 되겠네요. 늦었네. 뭐야, 12시 반? 이렇게 되셨어요? 자, 오늘 제작 지원은 우회, 혜정이, 마라전골이, 후라이드 꼬꼬 감사합니다. 오늘의 탑4는 우회입니다. 우회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우회의 하루가 행복하길 바랄게. 우회야, 이불 굽고 자고 자기 전에 내 생각을 많이 해서 내가 꿈에 나오길 바랄게. 잘자 우회야. 내 꿈 꿔. 솔트 여러분들도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 다나잇입니다. 우회는 엔딩곡 신청할 거 있으면 해주고 불러달라고 할 거 있으면 말하고 틀어달라고 할 거 있으면 말하고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32분까지 기다려 볼게요.